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광주입니다. 데나리온의 김일수입니다. 와. 자, 오늘은요. 네. 2022년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미 사실은 봄은 왔어요. 그죠? 네네. 이제 우먼 트기 시작했는데 네. 이 봄이 왔다라고 자연의 아름다움은 네. 즐길 것이 아니라 가정 경제도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가정 경제에도 정말 지난 1, 2년 힘들었죠. 가정 경제에도 봄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네. 가정 경제에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부터 네. 좀 출발하면 좋겠는데 가정 경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말처럼 그닥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어떻게 좀 깝깝할 수도 있는데 네. 오늘 그것들을 저희가 깔끔하게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이 가정 경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담을 해보면 상담을 한 번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한 3년 뒤에 오잖아요. 그러면 네. 끝날 것 같은데 완전 첫 출발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꾸만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적는 거죠. 아, 가계부는 결국 이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적는 기록이죠. 거죠. 기록.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카드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제 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카드를 쓰기만 하면 체크카드를 썼던 신용카드를 썼던 이게 자동 데이터화 돼가지고요. 전부 이게 이제 항목별로 나눠지는 예. 거죠. 거기 열심히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쁘게 꾸미는데 중요한 건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 예, 늘 이야기했지만 쓰고 기재하고 관리하는 거는 금전 출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중소기업 가면 내 돈이 아닌데 경리부에서 돈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출납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봄과 함께 다시 한번 예산을 세우자. 그러니까 예. 단순하게 기재하는 게 아니고 구성비를 잡아서 얼마를 어떻게 쓰고 얼마를 저축할 목표를 세우고 예산부터 다시 점검하자는 겁니다. 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쓴 것을 기록하는 가계부는 면피용일 수도 있어요. 보통 남편이 아니 돈 어디다 썼어 이러면 봐봐 이렇게 썼잖아. 네, 이렇게 인간아. 자세하게 나누. 나는 이렇게 사는데 콩나물 하나 사는데 봐봐 원통에서 이게 면피용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면피만 하고 살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무엇부터 좀 알아봐야 할까요? 그 매년 꼭 체크를 하는데 재무 상태표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무 상태표. 작년에 우리가 데나리온을 보고 투자도 하고 뭐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예. 열심히 했잖아요. 예. 그럼 매년 우리 집 자산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거죠. 예.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1년 지나서 자산이 안 늘었어요. 예, 물론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투자 자산이 이렇게 조금 마이너스가 될 때는 있지만 어쨌든 순자산을 점검하는데 그게 재무 상태표거든요. 예. 그래서 재무 상태표는 뭐 오늘이다. 그럼 오늘 딱 기준으로 우리 집 자산을 다 평가하는 거죠. 그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자산에는 일단 당장에 뭐 은행 예적금도 있을 수 있고 네. 당장 또 내가 깔고 살고 있는 전셋집이든 어쨌든 뭐 부동산이든. 그렇죠. 부동산이 내 자산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산 상태표를 점검하는 것들이 T자를 예. 그려서 예. 왼쪽에 자산을 적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부동산 자산, 그게 이제 내 집이든 전세건. 예. 그다음 예금성 자산, 예. 예적금이죠. 예. 예적금을 적금을 넣고 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적금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게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잘 못 적는 분들은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괜히 그냥 짐작은 하고 있는데 네, 없을 거야. 네, 적고 얼마 안 돼. 나면 그래 내가 짐작한 것보다 더 심하네. 네. 그러니까 안 적는데 네. 그럴 때일수록 그죠. 네, 일단 적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네. 뭔가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현실을 직시해야 그때부터 출발하니까. 그래서 예. 이번 시간 여러분 보시고 메모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알려드리고 밑에 자막이 나갈 거니까 그렇죠. 부동산 자산에는 뭐 전세금이든 내가 뭐 투자했던 내 집이든 일단 다 적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T자라고 하잖아요. 네, T자를 그리는 그냥 거죠, 이렇게. A4 용지에 T 이렇게 쫙 네. 긋고 네. 왼쪽에
우리가 재산, 네. 그죠? 이게 뭐 임대 보증금이든 또 집값이든 예금이든 또 뭐 연금 저축이든 네. 총 평가에 네. 이걸 기록하고 오른쪽에는 뭘 적어요, 그럼?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부채를 적는 부채, 거죠. 빚. 네. 야, 깝깝한 빚. 그래서 이거를 적어보라 그러는데 어떤 분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형제는 이걸 엑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자매가 아니 몇 개 쓸 게 없는데 뭘 이걸 엑셀로 하냐. 그 심정을 제가 알겠어. 네. 엑셀 한다고 좀 꾸물떡거려야 하다가 안 하지. 네, 그래서 왼쪽에는 부동산, 그다음에 예금성 자산, 예. 그다음에 금융 투자 자산, 예. 그다음에 연금성 자산. 예. 연금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연금 자산은 당장에 퇴직자들이 그렇죠. 회사에 퇴직연금도 연금 그렇죠. 자산이고 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펀드나 IRP 이런 그렇죠, 것도 우리 하고 있는 거. 연금 네. 자산이고 그다음 또 개인연금도 있을 그렇죠? 수 있고요. 연금보험도 네. 그리고 연금 여기에 자산. 들어갈 게 음. 국민연금관리공단 들어가서 예. 오늘쯤에 현재 내 연금 총액이 나오거든요. 총액. 얼마 받을지를 하지 말고 그냥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 모았다. 음. 우선은 그렇게 해서 왼쪽에 적어놓고요. 예. 오른쪽에 이제 깝깝한 부채. 부채죠. 예, 심지어 차량 할부금 남은 거, 네,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내 집 마련 대출. 대출, 학자금 대출. 그렇죠. 또 남편 모르게 긁어 그거는 적지 마십시오. 또 그러다 또 부부싸움 나지. 네, 그러니까 카드 할부금 남은 어. 거, 희년 선포하고 카드 할부금이 남으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살다 보면, 예. 네,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요, 네. 이 가정 경제를 보면 남편 모르는 아내의 빚보다 아내 모르는 남편의 빚이 더 많아. 우리 괜히 약해서 오늘 이거 보고 또 이렇게 내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이게 부부싸움을 부추기는 게 근데 아니길 이게 원합니다. 부채도 네. 우리가 빚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빚에 점 하나만 못하면 빚이래, 빚. 빚이 점 하나만 못하면 빚. 근데 점 하나 찍을 용기가 없어서 빚으로 못 만들어. 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부채가 많다고 생각해도 알아야 서로 네. 공유가 돼야 방법을 찾을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조금 부담스러워도 빚이 있다면 그게 점 찍는 시간이다. 네. 이서로 그런 생각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적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부채 중에도 이런 예를 들면 내가 냉장고를 사서 자동차를 사서 할부금이 많은 부채는 좀 우리가 없는 게 좋고요. 예. 내가 집을 샀어요. 또 전세금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왼쪽에 자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자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빚에 너무 예민하지 않고 예. 좀 이렇게 목록을 적었으면 좋겠고요. 예. 네. 또 필요한 빚도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우리가 다음 투자가 시간에 이 투자를 할까 빚을 갚을까 이 주제도 한번 맞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또 건강한 빚이라 그러죠. 그럼요. 어쩔 수 예. 없는 필요한 빚. 그런 것도 자산에 좀 투자되는 구별하면 빚은 좋겠고. 나쁘지 않다고 예, 보고요. 그렇게 T자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순자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있느냐를 보고 요게 매년 올라야 되는 그렇죠.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 각각의 합을 빼면 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네. 플러스가 되면 순자산. 아니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순자산을 가지고 엑셀로 우리가 매년 저축해서 남는 돈이 순자산 증가율을 해보는 거 좋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면서 순자산이 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엑셀 하지 마세요. 오늘 결판 안 납니다. 그냥 A4에 T자로 써서 네. 바로 결판을 내도록 네, 합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현금 흐름표라고 네. 하셨는데 이게 현금 흐름표가 왜 중요합니까? 수입과 지출을 이게 이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서 예. 가처분 소득을 얼마인지 남기는 거죠. 예. 네. 이때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돈이 왔다가 돈이 나가는 네. 그것을 좀 정리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현금 흐름표다. 그죠? 그렇죠. 1번의 예산이 2번은 상태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예. 2번이 이제 지금 이제 봄과 함께 우리가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니까 1번이 3번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이것도 A4에 T자로 쓰세요. 그죠? 네, T를 그래서 끄고 왼쪽에 쓰면 돼요. 왼쪽에 이제 몇 개를 쓰면 되죠. 네, 그래서 얼마. 얼마 소득이다. 그죠? 네, 왼쪽에 왼쪽에 얼마를 소득. 벌었다. 네. 아까 우리가 재산 상태표의 T자의 왼쪽은 재산이다 하듯이 그렇죠. 현금 흐름표의 T자의 유입. 왼쪽은 유입, 돈 들어오는 네. 소득, 얼마 벌었다. 네.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이때 부부 소득과 함께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도 있거든요. 기타 소득. 혹은 보너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연봉이 나오는 그렇겠네요. 거니까. 네. 보너스도 또 연간 이게 이제 그렇죠. 연간 기준의 현금 흐름표에 연봉을 잡으면 되고 네네네네. 또 이게 만약에 월간이면 네. 나누기 12로 해서 네. 월로 균등화 시켜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 그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 애매하다 그러잖아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자영업자가 뭐 어떨 때는 200 벌고 어떨 때는 500 벌면 예. 평균값을 내서 여기다가 적고 돈이 남으면 저수지로 보내고 부족하면 저수지에서 돈을 보내줘서 예. 매달 급여 받는 듯이 여기 현금 흐름표를 잡는 거죠. 그럼 소득이 일정하게 그렇죠. 되니까 되게 중요해요. 소득에는 월급이나 또 자영업을 통한 사업 소득도 있고 네. 만약에 은행 예금의 이자 좀 배당금도 덩치가 있을 수 있고요. 있는 네네네. 뭐 또 배당금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한 해 동안 만약에 뭐 투자 소득을 적을 수 있는 규모라면 네네네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다양하겠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현금 흐름표의 T자의 오른쪽은 네, 지출 지출. 내역인데 이거를 이제 지출에서 적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 예산 세우고 나서 항목별로 잡고 항목별로. 그 구성 비율을 좀 보는 거죠. 항목이 예를 들면 생활비 네. 이런 것도 있겠고 주거 생활비가 주거 있겠죠. 생활비. 그러니까 집에 관계되는 생활비가 나가는 게 있는 거고요. 관리비라든지 뭐 집에 또 필요한 비품을 사는 것이 있는 거고요. 또 애들 뭐 학음비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 자녀 그거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데나리온 이야기하는 거는 주거 생활비 항목을 크게 잡고요. 식비, 외식비를 좀 따로 분리하는 거죠. 예. 식비, 외식비, 간식비를 먹는 거로 좀 보고 예. 자녀 교육비, 그러니까 예. 자녀 먹는 것은 합치고요.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학원비나 뭐 돈 쓰는 것들을 통장을 따로 좀 관리 안 하면 얼마 예. 나가는지 몰라요. 왜? 필요하면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자녀 교육비, 예. 그다음 뭐 기부금, 헌금도 예산 내에서 예. 이렇게 좀 잡고 나머지 것들이 잉여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또 현금 흐름표를 정리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가계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가계부는 사실 면피용이기도 하고 네. 내 엿다 써서 어쩔래 이게 면피용이기도 하고 또 좀 소극적인 관리 방법이에요. 그죠? 그렇죠. 사후 관리니까. 네. 근데 지금처럼 이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재정 관리다. 그렇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예, 거죠. 의지가 네, 담겨 있는 네. 거고. 돈은 의지가 담겨야 모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이제 나중에 사후 그 가계부를 서로 맞춰 보면 네. 그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것이 아니라 좀 낫죠. 같이 그러면서 했으니까. 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는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싸움 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좀 덜 싸우죠. 싸움은 우리가 합니다. 예산에서부터 같이 공유하고 네, 그렇죠. 또 지출을 나중에 이제 같이 정리해 보면 싸우지는 않겠다. 돈을 관리 안 하더라도 같이 봐야 돼요. 네, 이 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봄과 함께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고 예. 있는데 그래야 나중에 억울하지 않는 거죠. 네, 이거 예. 돈 줬는 다 어쨌나 이런 얘기 안 맞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지출 통장이 결국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네. 한번 잘 쓰는 것이 투자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네. 자, 지출 통장을 이제 때때로 잘 점검해 봐야 하는데 쓰는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쓰는 그 쓴 기록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지출 통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또 우리가 그때 한번 네 가지 통장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저번에 아마 요 분량으로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예. 좀 정리하자면 예. 네 가지 통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1번은 자동이체 통장이에요. 예. 우리가 돈을 막 관리하기 힘드니까 1번 통장에는 자동이체되는 돈을 넣어두자. 그게 뭐 이자라든지 보험료, 자동으로 매달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예. 통신비라든지 관리비. 그게 자동이체 통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달 우리가 써야 될 거는 통제를 좀 하자. 예. 그래서 2번이 생활비가 나가는 오늘 먹을 거 빚지지 말고 오늘 쓰는 게 2번이 통제 통장이다. 예. 그리고 이제 3번이 우리가 1년간 예산을 잡을 때 비정기 지출, 비정기 통장. 보험료라든지 휴가라든지 명절에 부모님께 쓴다든지 예. 이런 어떤 계절성 지출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3번이 이제 비정기 비정기 통장이고 통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저수지 통장인 예비비다. 예비비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싸우지 말라고 네. 우리가 또 당장 뒤집어 보면 이게 분쟁이 생기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덮어놓기만 한다고 네, 해서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돈을 항상 공급해 주신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아멘이죠. 네. 또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계속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문제 없는 가정도 많겠지만 네. 그것을 덜 추어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힘 주시고 네. 또 붙여줄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네. 예,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빗을 네. 점 하나 찍어서 빗으로 네. 빗으로 만드는데 오늘 동영상도 유익한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데나리온 조금이라도 가정 경제 하나님이 주신 가정 경제를 평안하게 하는데 도움 되었기를 바라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